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8월 29일이고요. 오늘과 내일이 이제 끝나면 8월 시장도 정말 마무리가 되는데, 뭐 일단 월봉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8월달 시장 상당히 좀 다이나믹했다. 뭐 정말 폭락도 보여줬었고, 거기에 따라서 1차적인 갭은 좀 메꿔줬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주도주가 없었던 8월 시장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테마가 정말 길게 오래 끌고 가면 그거에 따라서 2등주, 3등주라도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매수해 가면은 포인트가 나오는데, 뭐 솔직히 8월 달에는 큰 이벤트랄 게 없었어요. 뭐 2차 전지가 안 갔고,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정도 조금 뭐 움직이는 정도. 그렇다고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막 하드 캐리하는 느낌은 또 안 들었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냥 소테마들 있죠.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뭐 백신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조금 가지고, 뭐 어저께 현대자동차 컨퍼런스 홀이 끝난 다음에 뭐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어떠한 대형 종목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에서부터 한 셀트리온 정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종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6월달, 7월달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같이 올라가줬단 말이죠.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간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다. 물론 요즘에 뭐 2차 전지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것도 뭔가 큰 뉴스라든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레벨업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참 좀 좋은 소식이죠. 더위 많이 고생하셨는데 대부분 지역 폭염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말까지는 좀 무더위가 좀 있을 법도 한데, 요즘에 좀 느끼시죠? 아침에도 이렇게 잠을 깨면 옛날에는 막 일어나면은 땀부터 나가지고 막 되게 찝찝했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쾌청합니다. 예, 이제 야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정말 예전 어르신분들이 어떻게 이런 절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셨나 싶을 정도로. 그다음 저녁 때는 또 약간은 쌀쌀해요. 창문 열어놓으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저도 낮에만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거의 끝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올해 더위 많이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또 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보고 갈게요. 미국 시장은 좋지 않게 끝났어요. 예, 좋지 않게 끝나서 오늘이 굉장히 두려웠죠. 미국 시장이 좋지 않게 끝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왜냐?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랑 다르게 미국 시장은 시장이 열리고 시장이 장이 끝난 다음에 주요 업체들의 기업 발표가 나거든요.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는 막 중간중간에 실적 발표가 나잖아요. 그렇게 뭐 미국 시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 나스닥, S&P 500, 뭐 러셀 2000, 다우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다우 정도가 좀 버텨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합니다. 예,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가 확실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조금 빨간 느낌 나죠. 예. 우리나라랑 좀 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시장이 빨가면은 거의 다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가 현재 시간 외에서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시간의 시장에서도 빠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나요? 아마 오늘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 레벨업 시간 뺏기느라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원래 전교 1등, 그러니까 원래 뭐 국영수과를 올백을 맞아서 전교 1등을 했던 엔비디아가 원래 지금도 또 이 전교 1등을 했는데, 너 국어랑 수학에서 99점 맞은 건 좀 실수 아니야? 좀 별론데?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조정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뭐 이대로 계속해서 떨어지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역시 양대지수 많이 떨어지고 있죠. 당연히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엔비디아의 H100, HBM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하고 있지만 얘는 H100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낙폭에 좀 폭이 커요. 보시면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이 16만원짜리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17만원, 오늘 17만원 찍고 있는데 16만원짜리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렇게 내려오면은 단기적 반등이 올 만한 자리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마음 아픈 얘기실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얘 밑으로 더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만한 게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봐드릴게요. 삼성전자도 거의 지금 여기 밑에 저쪽까지 다 왔죠. 예, 다 왔죠. 여기 보시면 요 점까지 다 내려온 거 보셨을 겁니다. 오늘 완전 개파락으로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매수 포인트가 또 다시 오고 있습니다. 72,000원짜리. 예, 72,000원짜리까지 내려온다면 삼성전자도 좀 지켜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이 좀 안 가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LG에너지솔루션, SDI,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지금 순항을 해주고 있는데 한 두세 번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딱히 뭐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솔루션부터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도 정말 많이 떨어졌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완전 역대 최저점을 끌어놨다가 지금 완전 들어 올리는 차트 나오죠. 예, 요런 것들이 멘토님이 싫어하는 역배열인데요. 그게 아니고 역배열을 뚫어내고 지금 캔들이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밑에 거래까지 지금 같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는 건 방향을 돌리는 게 맞구나. LG엔솔? 좀 늦었어? 삼성 SDI 한번 볼까? 라고 한다면 SDI는 살짝 늦죠. 네, 살짝 늦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LG에너지솔루션은 여기 밑에서 61선이건 120선, 201선 다 뚫고 한 방에 지금 쏟아 올랐어요. 조정을 주지 않고 그냥 조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쭉 쏟아 올렸는데 일단은 SDI는 지금 바닥에서 돌려서 올라가는 차트는 맞는데 여기서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차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SDI가 요즘 좋은 게 뭐냐 GM이랑 합작공장 합작공장 설치가 제가 봤을 땐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삼성이라는 회사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럴 때 더 투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남들이 안 좋아서 조금 슬슬슬슬 뒤로 이렇게 피할 때 삼성전자는 더 다가가가지고 삼성이라는 그룹은 더 다가가서 더 화끈하게 지원을 해버립니다. 남들이 처질 때 가지고 있던 돈으로 그냥 확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어쨌든 GM이랑 합작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제가 그림을 좀 그리고 있냐 만약에 삼성 SDI랑 GM이랑 지금 사이가 좋잖아요. 합작법인을 SDI랑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제가 어디까지 좀 그림을 그리고 있냐 만약에 GM이랑 그러면은 되게 합작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SDI한테 더 좋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테슬라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쨌든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대선하고도 연결이 질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물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SDI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SDI는 어쨌든 중립적이지만 어쨌든 GM과 원래 전통 자동차 산업인 GM과 포드를 밀어주고 있던 민주당의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같이 전기차 공장을 만들고 있는 SDI한테는 훨씬 더 시너지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DI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단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길게 본다면 SDI는 저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틀렸습니다. 보시면 저도 41만원, 43만원짜리에서 SDI가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진짜 좋아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거래가 갖고 들어오길래 얘는 진짜 바닥 잡았구나 이제부터 여기서 돌아서 올라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기차 폭주 갑자기 전기차 캐즘 현상이 오면서 갑자기 쭉 미끄러졌죠. 그것까진 제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물론 시간 낭비를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폭이 5개월 정도 지나긴 했는데요. 그 5개월을 버텨냈다면 결국에는 이건 다시 위쪽으로 또 올라가는 차트 흐름이 나온다. 전기차 다들 좀 막 기피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 산업은 맞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DI, LG엔솔, 포스코페트로리엄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어저께 장 막판에 컨퍼런스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뭐 내려가진 않습니다만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좀 보자면 일단은 오늘 좀 빠지는 게 상당히 좀 기분은 좋지 않거든요. 일단 5일선을 일단 침범을 했어요. 예. 5일선을 침범을 했다라는 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갈 만한 힘이 조금은 떨어졌다. 예. 동력이 엔진이 조금 고장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래도 워낙에 바닥에서부터 쭉 많이 뽑아 올렸기 때문에 일단 21선인 94만 3천원 선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쪽, 하이브 이쪽은 뭐 크게 아직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서비스업 쪽 있잖아요. 네이버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카카오 밑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SDS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자면은 일단 넷마블, 넷마블 정도, 넷마블하고 뭐 게임주 정도, 게임주 정도로 좀 보고 싶은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직은 좀 주인공이 못 되고 있어요. 주인공은 요즘에는 2차 전지다. 근데 얘네들도 주인공이 되려는 올 겁니다. 이쪽 인터넷 IT 쪽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공시를 좀 마지막으로 오늘 크게 볼 공시는 없는데 봐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장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문옥 부사장님이 장내 매수 한 7,900만원 8천만원 정도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딥노이드라고 여러분 아세요? 약간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혈당 뭐 이런 거 바이오 쪽인데 제약 바이오 쪽인데 이쪽에서 최우식 대표이사님하고 상무님이 각각 한 3.5억씩 그래서 한 8억 정도를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예, 딥노이드가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건 조금 의미는 있어요. 무조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얘가 많이 쳐졌거든요. 예, 쭉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이렇게 쭉 쳐졌거든요. 쳐졌는데도 이렇게 바닥에서 또 사 모은다라는 건 주가를 거의 4,900원 아니면 5,000원 라인에서 지켜주겠다. 이걸 바닥 라인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딥노이드의 내부자 거래가 상당히 좀 매섭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헨지 코퍼레이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동차 알루미늄 휠 만드는 회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내부자 거래는 아니고 GM 코리아에다가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한 3,600억 정도 여태까지 매출액의 한 10% 되는 3,600억 정도 납품을 한 공시를 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단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단기 박스권이 2650포인트까지 다 왔어요. 오늘 장중에 찍었죠. 살짝 깼는데 2650, 2750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단기 박스권의 밑에 바닥이 왔다라는 뜻은 뭘까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된다. 이제는 다시 한번 장이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떨어져도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매수하고 막 갑자기 겸손을 잃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뭐 예상대로 흘러갔지만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말고 괜찮은 시장이다. 제가 봤을 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훨씬 더 매수 포인트가 올 만한 시장이다라고 마지막 멘트 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